안녕하세요, 여러분. 젠쌤입니다. 예이, day 16. 자, 오늘은 day 16 맞나요? 저희가 지난 시간 혹은 지금 계속해서 bring과 관련된 동사 그리고 구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bring back을 했었죠. 오늘은 bring to 갈게요. 여러분, to라는 전치사는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전치사가 아닐까 해요. 짧기도 하지만 그렇죠. 왠지 많이 들어본 단어 그거 맞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to라는 단어를 봤을 때 무조건 전치사가 아니라는 거죠. to 하면은 어떨 때는 전치사로 사용도 되지만 어떨 때는 to 부정사의 용법으로서 사용이 되죠. 선생님, 그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회화에서는 듣고 구분을 하겠죠. 자, 우선은 to 부정사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to 뒤에 뭐가 온다? 맞아요. 동사 원형이 옵니다. 동사 원형. 그렇죠. to 뒤에 to go, to eat, to have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반드시 따라 나오고요. to가 전치사로 쓰이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명사의 형태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o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느 것이 전치사고 어느 것이 to 부정사로 사용됐는지 궁금하다면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를 듣고 보고 아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 많이 문장을 접해서 연습하면 충분히 판단이 될 거고요. 오늘 배우는 이 bring to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bring이라는 동사 기억하시죠?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라는 의미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요. 우리 to 하면은 방향, 맞아요. 어디로 향해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to를 쓴다고 했잖아요. 즉, to의 기본 의미가 방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혹은 어딘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무언가를 가지고 to, 대상, 그렇죠? 어딘가로, 그 방향 쪽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Bring A to B. 즉, A를 가지고 to를 향해서 간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의미 한번 볼까요? 책에 보시면 이렇게 짧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치사 to는 어디로 혹은 누구에 맞나요? 누구에게 라는 이동과 방향의 의미가 있으므로 보통 bring이라는 동사와 함께 쓰여서요. bring A to B라는 형태로 A를 B에게 혹은 B로 가져다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의미로 사용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이니까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나요? 스텝 1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스텝 1 문장 익히기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예문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제가 먼저 읽어볼 텐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저 이 정도쯤은 읽을 수 있다 라시는 분은 같이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 Can you bring the file to my office? 의문문이네요. 이렇게 yes or no question. 우리가 can you로 시작하는 거는 yes or no question에 속하죠. 그런 의문의 끝을 어떻게 올려서 읽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Can you bring the file to my office? 자, can you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쓰는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 여행 하시잖아요.
해외여행 하시거나 어디 뭐 외국에 갔을 때 누군가한테 내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아니면 주문을 하물며 주문을 하려고 할 때도 can I 혹은 can you로 하시면 돼요. 가장 무난한 표현이에요. Can you bring?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이 말이죠. 뭐를요? The file. 뭐라고요? The file. 그렇죠. file. file 하면 한국말로 그렇죠. 그냥 파일이에요. 파일. 그렇죠. 어디로요? 장소가 나옵니다. to. 어디를 향해서 가지고 온다는 거니까 뒤에 명사의 형태, 즉 전치사로 쓰였죠. To my office. 내 사무실로 그 파일. 자,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더라는 정관사가 오는 경우는 언제? 그렇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거 특별한 거, 특정한 거, 정해진 거를 뜻합니다. 즉, 너가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무슨 파일 얘기하는지 그 파일 내 사무실로 가지고 올 수 있겠어? 이 말이야. 올 수 있어? 다시 한 번 더. Can you bring the file to my office? One more time. Can you bring the file to my office? Not bad. 그렇죠? Can you bring the file to my office? 그렇죠.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Can you bring the file to my office?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그 신문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 아, 대상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예문은 공간으로 가지고 오는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나에게 직접 갖다 달라는 거네요. 그래서 똑같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Can you? 라고 시작하시면 돼요. Can you bring that newspaper to me? 다시 한 번 더. Can you bring that newspaper to me? One more time. Can you bring that newspaper to me? 오, 좋아요. 우리가 bring A to B라는 형태로 A를 B에게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었죠. 즉, 여기서 뭐가 that newspaper이 A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to B, B라는 즉 나에게라는 단어가 B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at newspaper, 저 신문, 그쵸? 한국말에서는 크게 그렇죠. 그 신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 신문, 그 신문 어떻게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Can you bring that newspaper to me? 저기 있는 저 신문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That newspaper. 그럼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거, 왜 꼭 더가 있고 that이 있고 이렇게 막 있나요? 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더라든가 that이라든가 혹은 my, 그렇죠? 라는 소유격 혹은 이렇게 지시 형용사 혹은 정관사 더 혹은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명사 newspaper 혹은 file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의미의 광범위함을 한정짓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즉 신문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신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저 신문 좀 보여줄래요? 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신문을 얘기하는 거지? 어제 신문? 뭐 그저께 신문? 오늘 신문? 무슨 신문? 그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인지 그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문법적으로 한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명사 앞에 특히 이 명사의 단어 의미가 광범위한다면 이런 한정사 the, that, 뭐 this 혹은 my, your 이런 단어들이 꼭 오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물론 의미상으로는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100%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 예전에 시험 치실 때, 시험 영어 하실 때 막 헷갈려 하잖아요. 시험 영어에서는 아주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이 거의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더가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더라는 것은 아주 주관적이에요. 내가 알고 너도 아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회화에서는 엄청 많이 사용되지만 은근히 시험 영어에서는 더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Can you bring that newspaper to me? 어떤 신문인지 아시겠죠? 이런 의미를 준다. 세 번째 예문 볼까요? Thank you for bringing that issue to my attention. One more time. Thank you for bringing that issue to my attention. 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거니까 은근히 이해하기가 쉬웠죠. 근데 이 세 번째 문장, 뭔가 새롭나요? 맞아요. 새로운 문장 맞습니다. 자, 우선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때 thank you 혹은 thanks 맞나요? 많이 쓰죠. 그런데 이유를 직접적으로 내가 들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고마운지를 명시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게 thank you for의 형태입니다. thank you for 그리고 동명사 맞나요? 동사의 ing 혹은 명사의 형태가 와요. 왜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for라는 i가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뒤에 명사의 형태가 오는데 동사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형인 동명사 이렇게 bring to라는 동사구를 그대로 넣지 못하고 bring이라는 동사에 뭐를 더한 ing를 더한 동명사의 형태가 오는 겁니다. 즉 감사해요. 근데 뭐 때문에? 라고 이유를 직접적으로 적는 거죠. 뭐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bringing that issue, 그 이슈, 즉 그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왔어요? to my attention. to 하면은 누군가에게 그죠? 방향을 나타내 거기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my attention 하니까 뭐예요? to my attention이라는 것은 내 주의를 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ringing that issue to my attention 하면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 번 더. Thank you for 뭐를 할 때? 그렇죠. 고마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한다. for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bring to라는 동사구를 쓰기 위해 ing 동명사 형태로 왔다. 이해되셨죠? 근데 뭘 가지고 왔다고요? That issue, 그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고 왔다? To my attention. 내가 집중할 수 있게끔, 내 주의를 살 수 있게끔 가지고 온 거예요. 즉, 뭐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ank you for bringing that issue to my attention. One more time. Thank you for bringing that issue to my attention. 한 번 더. Thank you for bringing that issue to my attention. 좋아요. 자, 저희가요, 이렇게 ing가 붙게 되면 발음이요, 잉 소리가 나요. 뭐라고요? 잉. 그래서 그냥 bring에다가 ing, 잉 소리 내시면 돼요. bringing. 그렇죠. 뭐라고요? bringing. 뭐라고요? bringing. 그렇죠. Thank you for bringing that issue to my attention.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스텝 1에 나온 이 세 문장 어떻게 반복 읽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기만 하면 절대 내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뜻을 생각하면서 문장 구조를 그리면서 여러분 반복 읽기 지금부터 시작! 스텝 2. 자,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고 오셨나요? 아니다 싶으면 다시 스탑 하시고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먼저 한글 뜻이 나와 있는데요. 안 보고 한번 말하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그 파일 내 사무실로 가져다 줄 수 있어? 그 파일 내 사무실로 가져다 줄 수 있어? 누군가에게 부탁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맞게 하셨나요? 자, 한번 볼까요? 우선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턴 뭐였죠? 해주시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요? Can you? 라고 하시면 돼요. Can you? 그러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bring A to B 라는 동사구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그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Can you bring 자, 뭘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 파일. 그렇죠. 그래서 the file. 뭐라고요? the file. 어디로요? to. 어디로 향해서 맞나요? 전치사 to 넣고요. 내 사무실이니까 my office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Can you bring the file to my office? One more time. Can you bring the file to my office? 잘하셨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Can you bring the file to my office? Good.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그 신문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 기억하시나요? 1번이랑 비슷해요. 첫 번째 예문이랑 뭐라고 했죠? 그렇죠. 잘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했죠? Can you를 사용하시면 돼요. 진짜 많이 나오죠. 다시 한번 Can you 자 동사구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Bring A to B 그렇죠. Bring to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an you bring 그런데 뭘요? 저 신문 that newspaper 그 신문 that newspaper 어디로요? to 나에게로 me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Can you bring that newspaper to me? One more time. Can you bring that newspaper to me? 쉽죠? 자, one more time. 뭐라고요? Can you bring that newspaper to me? 좋아요. 혹시 newspaper이라는 발음 괜찮으신가요? newspaper. 우리가 P 발음을 할 때 일반적으로 두 입술을 다물어요. 그쵸? 담은 후에 거친 바람을 뿜어내는 소리.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P 소리인데요. newspaper이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할 때마다 이 입술을 다 다물었다가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것이 익숙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newspaper 이렇게 돼요. 근데 저도 가끔씩은 티를 낼 때도 있고 아니면 약간 어설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처음부터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 룰에 따라서 발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newspaper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신문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 뭐라고요? Can you bring that newspaper to me? 그렇죠. 끝을 올려서 세 번째 문장 볼까요? 그 문제에 대해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문장이 조금 달랐어요. 그쵸? 기억하시나요? 다 같이 뭐라고요? 오케이. 조금 힘들어 하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자, 우선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고 할 때는 thank you를 쓰시면 돼요. thank you.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고자 할 때는 이거를 더해서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for였죠. 전치사. 그래서 thank you for 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Thank you for.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사구 뭐를 가지고 왔어요? 나에게. 그렇죠. 내 주위를 살 수 있게끔 알게 했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죠. 근데 먼저 무엇을 그 문제를 먼저 가지고 와요. 그래서 thank you for 가지고 오다 그냥 bring 오면 안 되고 동명사 형태에서 ing를 더합니다. bringing 그렇죠? Thank you for bringing 그 문제니까 that issue to 어디로 내가 알게 했다는 것은 내 주의를 끌었어요. My attention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Thank you for bringing that issue to my attention. 다시 한 번 더. Thank you for bringing that issue to my attention. 이라고 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Step 3. 실전 대화에서 연습하기 시간이 왔네요. 우리가 실전 대화도 엄청 중요해요. 내가 하나하나 예문은 아는데 이 예문들을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지? 어떤 그렇죠. 대화에서 내가 사용하게 될지를 모르시고 그냥 많이 못 쓰는 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꼭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그런 상황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 여러분 생각이 나요. 이때 이거 쓰면 되네. 그쵸?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는데 먼저 저희가 실전 대화를 bring to 어떤 경우인지 같이 볼까요? 제가 한번 따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시고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은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 주시면 돼요. What can you bring to the table? I will bring a strong work ethic to your team. Good.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us? No, sir. If I get this job, I'll do my best. 지금 여러분 아는 단어 나왔나요? 뭐였죠? job. 그렇죠. job이에요. 뭔가 일, 취업 맞나요? 직업과 관련됐는데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상황? 그렇죠. job interview. 면접을 보는 상황입니다. 영어 면접을 보시는 분도 요즘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기억했음 하는 표현을 일부러 제가 넣어봤어요. bring to the table.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bring to the table 하면은 관용어 표현으로 써요.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밑에 팁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별도로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bring to the table 뭐라고요? 기여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What can you bring to the table 하면은 우리 회사 지금 잡 인터뷰라고 했어요. 면접 보는 이제 면접관이요. 물어요. What can you bring to the table? 우리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냐 이 말이니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취준생들 혹시라도 영어 면접을 하게 되면 이거 듣고 반드시 대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나요? What can you bring to the table? One more time. What can you bring to the table?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뭐라고요? I will bring. 또 bring이 나왔네요.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I will bring 무엇을? A strong work ethic. strong 강한 work 직업 ethic 관이라는 거죠. work ethic 하면은 직업관을 말해요. 저는 강한 직업관을 누구에게? To your team. 같이 일하는 그 팀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I will bring a strong work ethic to your team. 저는 강한 직업관을 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 멋져요. 그랬더니 Good.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us? 자, 물론 면접이 이걸로 하나로 끝나진 않습니다. 저는 이 교재의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줄였어요. 그래서 AB 형태라 바로 끝을 맺는 건데 뭐라고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us? 혹시 질문 있나요? 라는 거죠.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한테 물어볼 거 있어요? 면접관들이 하죠.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us? 끝을 올리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럴 때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저는 줄이기 위해서 No sir 없습니다. If I get this job, I'll do my best. 만약 제가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즉 취업을 하게 된다면 I'll do my best. 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라는 거죠. 오, 멋진데요? 이런 마음가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hat can you bring to the table? I will bring a strong work ethic to your team. Good.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us? No, sir. If I get this job, I'll do my best. One more time. What can you bring to the table? I will bring a strong work ethic to your team. Good.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us? No, sir. If I get this job, I'll do my best. 어떠세요? 자, 저희가 오늘 배운 bring to 누군가에게로 그렇죠. 무언가를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갈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장소로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내 주의를 끈다는 의미에서 뭐예요? 나에게 알게 해준다라는 의미도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예문이라도 꼭 기억을 하신다면 앞으로 회화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시험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Day 16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인 Day 17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